안녕하세요. 오늘 4월 24일입니다. 오늘 위드 아티스트는 작가와 함께 12번째 시간입니다. 작가들의 자료, 어떤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작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침 우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지난 11월부터 해왔던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애국 연구자들의 한국미술 연구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를 열어보고 나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에 대한 그 보도 자료인데요. 이거 자체가 저희가 지금을 마감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신문하고 잡지하고 보도된 것이 한 30개처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거를 조명을 해줬어요. 그만큼 이 전시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미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잡지에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우리가 특히 도예에 대해서는 애국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도예, 월간 도예 2월호에서는 도예 특집으로 저희들이 제공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10페이지에 대한 이런 거를 다루어서 이만큼 굉장히 어떤 파장의 효과를 주었고요. 또 이 월간 민화라는 잡지에서도 저희 이런 기사, 이 전시에 대한 거를 이 안내기 문해요시서부터 12쪽이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전시인데요. 그래서 이 전시가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그 방혜자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한마디로 빛의 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혜자 선생님이 올해 1937년생이니까 벌써 이제 연세가 84이죠.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 방혜자 선생님은 그 서울대 미대를 나와서 60년대 초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많은 전시회를 하시면서 또 몇 년에 한 번씩 국내에 와서 이렇게 작품 발표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이 1960년대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선생님의 그 당시 작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추상회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거는 67년도 3월에 프랑스 파리 휴스턴 브라운 갤러리에서 전시했었던 사진인데요. 정말 오래전에 그 방혜전 선생님이 애띤 이런 얼굴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국내에서 71년도 신세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작품은 이런 성향의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관련된 신문의 보도 몇 종을 소개를 하도록 하죠. 이것이 이제 88년도 선생님이 우리 올림픽 할 때 한국에서 전시했었을 때의 기사들인데요. 그 당시에도 인터뷰 기사가 많이 나왔죠. 경향신문 같으면은 뭐 삶의 에너지를 화폭에 담았다, 조선일보 우주의 신비 등 주제적 사색적 화풍이 선보였다, 한국일보는 이상향빛 향한 시도 선보여, 이런 내용으로 소개가 됐고요. 일간 스포츠에서는 하찮은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 스포츠 소울에서는 신비한 마음의 우주를 표출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97년에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선생님이 이순의 나이로 화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리 생활 36년 프랑스 현대작가선에 방혜전 선생님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화집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중앙일보 97년 10월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이 나날이 이렇게 높아졌죠. 이거 세계일보 2016년 9월 28일 전면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빛 얘기하면 탄생, 생명, 평화, 빛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달 우주론 세미나 발제로 나서는 방해자 화백. 빛은 생명이자 사랑이고 인간의 존재 근원을 찾는 빛의 구도자이다.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샤르트르 대성당 아시죠? 프랑스에 가면 다 이 성당에 가서 우리가 또 관광이라든지 둘러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세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를 장식할 스테인드 글라스를 공모를 했었는데요. 선생님의 이런 것이 선정이 돼서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 유리와 그리는 빛의 화가 대성당 장식작품으로 선정된 방해자 화백에서 생명사랑 평화로 해석했다 해서 57년간 빛과 색에 대한 연구의 결과다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 화집이라든지 이거는 상당히 많이 또 발행이 돼서 또 그만큼 비중 있게 달았는데요. 이거는 2002년 그 성공미술관에서 기획했던 한 작가를 초대하는 이런 전시회 때 나왔던 선생님의 그 작품집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작품들 이런 것이 2002년도에 그런 작품들입니다. 또 그 갤러리 현대에서도 선생님이 몇 차례 전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2005년도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그 당시의 어떤 작품의 성향을 볼 수 있죠. 네. 빛의 탄생, 빛의 숨길, 빛에서 빛으로 빛을 주제로 해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그 2007년 환기미술관에서 빛의 숨결이라는 이런 전시를 했는데요. 대대적으로 선생님의 작품을 보여줬었던 이런 거고요. 때로는 이렇게 설치 작업 이런 식으로 또 작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그 화집이 많이 발행이 됐는데요. 이것이 또 프랑스 파리에서 나왔던 선생님의 어떤 대표적인 화집입니다. 네, 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뒤에 어떤 또 산이라든지 이런 게 배경이 되기도 했죠. 항상 대작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의 작품을 활동을 했습니다. 방해자 선생님의 작품은 또 국내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럽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샤를르 줄리에는 방해자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방해자 작품의 색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한 부분과 그리고 또 삶의 신비에 우리가 다가갈 때 만나는 이루 형연하기 어려운 상태와 교감을 들어가게 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추구는 무한한 미묘함으로 부를 만한 작가의 모든 체험과 현재의 삶과 추구하는 것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려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고귀한 침묵의 작품은 우리에게 단순함과 더불어 충만하게 성취한 자에게만 다가오는 빛을 추구하며 정진하는 고행자의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선생님의 주 작품이라는 활동이 파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2007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나온 대형 선생님의 화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작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화집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또 색채 이런 염료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자연 염료 또 이런 거를 많이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2015년에 우리나라 미술 전문 출판사 열화당에서 만들었던 선생님의 또 대형 화집인데요. 그 제목에 빛의 노래라고 해서 선생님의 해왔던 작품 활동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망라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형 화집입니다. 선생님께서 때때로 스테인글래스 이런 작품을 보여주었고요. 선생님은 또 이 시화 또 이런 문필에 관심이 많아서 이 2007년에 프랑스에서 나왔던 건데 아까 그 선생님의 작품을 평했던 샤를 줄리에와 함께 그윽한 기쁨이라는 이런 거를 이렇게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옆에 또 어떤 시 이런 걸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냈죠. 이것도 같은 시화집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에 그림의 이쪽 그림이 수묵으로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선생님의 시화를 해서 만들어낸 화집입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윤난지 선생님이라고 이화여대 교수죠. 그분이 방해자 예술론 마음의 빛이라는 이런 책을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한 작가에 대한 예술론 어떤 평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마음의 빛 선생님의 어떤 평론집입니다. 또 선생님은 어떤 이 시화적인 거 또 동화적인 거 이런 걸 좀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림과 글을 쓴 세상으로 날아온 사랑의 눈빛 빛으로부터 온 아기라는 이런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 방해자가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건데요. 여기에 짧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아기는 엄마 곁에 누워서 물어봅니다. 엄마도 늙으면 죽어? 엄마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기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엄마 죽으면 싫어. 내가 흰 머리칼 다 빼주면 안 죽을 거야? 매일매일 하나씩 뽑아줄게. 응? 엄마는 그래도 죽을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기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주 잘 묻어줄게. 응? 엄마는 눈물을 감추고 돌아 누웠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는 또 인생이 한번 태어나게 되면 죽게 되는 거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오랫동안 그 방해자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방해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 보면은 방해자 선생님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굉장히 말소리가 나지막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세상에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로 외쳐대는 사람보다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서 더 이렇게 경청을 해야 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가 그려내는 빛을 주제로 한 그림은 우리 세상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또 이런 것들이 더 확산돼서 선생님에 대한 그 평가가 나날이 높아지는 방해전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